이슈앤 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이 19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관의 힘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무너진 용산 개발 사업, 건설주의 후폭풍이 불까요? 과연 건설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동양그룹주가 현대백화점이 동양매직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언급이 되면서 강세가 지속되었는데요. 지난번 삼척발전소 이후에 동양그룹주의 반란, 과연 이 부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중기적인 포트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다렸다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져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제 승천할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았나, 시간상으로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공격적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 기관계의 매수에 기가 눌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7거래일 만에 살짝이지만 강보합전도 반등을 했는데요. 김선임 멘토, 네. 기관의 힘 네. 계속 볼 수 있을까요? 3월 달부터 그냥 기관들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계속 기관만 삽니다. 외인은 주구장창 계속 팔아주는데 오늘 한 700억 정도 외인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최근에 매도세 대비해서 굉장히 적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좀 브레이크 좀 잡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또 하나 말씀드려볼 게, 자, 연방준비원 세인트루이스 연방중개원 총재가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또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은 들지만서도 마크 파버 역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또 미국 뉴욕 증시 큰 폭락장 온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상승하는 발목을 조금은 좀 잡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냉키 의장은 역시나 양적 완화 의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에 좀 힘을 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턴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 역시나 수급적으로밖에 좀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오늘도 역시나 2천억 원 정도가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왔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8일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좀 강했지만서도 다시 외인들과 기관들이 개인들 물량을 조금 다시 끌어가는 모습 역시나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았지만서도 역시 코스피 지수 PBR 1포인트에 근접하는 그 수준부터 해서 외인들이 조금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나, 서서히 기관들도 점점 매수 강화 쪽으로 집중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큰 걱정보다는 시장을 조금 우상향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인들의 매도를 이렇게 하지만서도 외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업종 자체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중심적으로 매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그 관련해서 관심 있게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겠고, IT 관련 업종도 꾸준하게 다시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종 외인들은 매도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매도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매수가 강합니다. 요즘 체크하시고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이 두 분이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기침이 다시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생방송의 또 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양순모 멘토가 시황에선 특히나 파생시장 분석을 좀 잘하신단 말이에요. 파생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시장, 과연 반등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저는 오늘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시장을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대북 리스크에 대한 문제가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색할 정도로 강한 상승 탄력이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콜 매수, 그러니까 즉 개인 투자들이 상방 포지션을 잡아냈던 이 물량들과 또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들도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마지막으로 털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좀 드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악재에는 민감하고 또 호재에는 좀 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일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사일과 그리고 그 미사일이 발사를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놓고 본다면은 사실 미사일 발사는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이슈로 다시 나타날 아하.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국지전이 도발이 된다. 이미 국지전 도발을 가정하고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국지전이 도발할 경우에는 추가 속락은 일단은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주가의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일단은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이 협박 그리고 이제 공갈들을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은 지금 현재 이 장기화적인 미 포트폴리오를 조금 많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금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일본 증시로 지금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뭐 금통위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할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파생 쪽으로 한번 같이 놓고 보면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들이 좀 재미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윗꼬리도 길었고요. 아랫꼬리도 길었던 그런 장이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거꾸로 태우고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장 시작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이 콜에 몰리니까 지수를 밀어버리고 개인 네. 투자들이 풋에 몰리다 보니까 다시 지수를 올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개인들을 춤을 추면서 계속 손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는 거죠.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살짝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방 포지션, 그러니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를 한 듯한 그런 물량들이 포지션에 지금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염두를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불확실성은 일단 내일과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는 좀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 악재가 해소된다면 이 포지션을 풀고 다시 한번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일과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 금통위 결과 이후에는 이 바닥 다지기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투자자들의 그 일별 매매 동향입니다. 사실 이제 기관 투자들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들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근데 이 물량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지금 뱅가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뭐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환율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조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못 가는 것이고 이 옵션 만기를 비롯해서 이 부분 해지를 잡아놓은 이 물량들만 풀린다면 시장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자체가 이제 풀리는 시간도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거의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양승모 대표가 방송 욕심이 좀 있긴 있어요. 확실히 방송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넘겨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길게 잡고 계셔갖고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가 서로 1위 1비 쪽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엇갈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 걸음 쪽이 아니었나, 그만큼 안 꼽는 찐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 투매가 투매를 부른 부분 이후에 오전까지 이루어졌지만 오후장에 다시 코스닥에 들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김철민 멘토? 네,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변동폭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이상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와주면서 정신을 정말 하나도 없이 쏙 빼놨던 그런 장이었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현상. 벌써 뭐 바닥에서 2배가 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뭐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상한가 가버리면서 주가 내일 미사일 쏘니까요. 신고가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뭐 미사일을 쏜다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북한 대북 리스크가 좀 계속 악재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지수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크게 그래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 3월 달까지 외인들과 기관들의 물량 좀 합쳐본다면은 1조가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폭탄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 수급적으로 꼬이지 않고서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오늘 좀 들어오는 모습, 기관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가 이어져 오는 모습은 좀 사상 긍정적입니다. 최고 순매수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대외적인 악재로 인한 부분이지 뭐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또 크게 상관이 없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추경 예산 이거 어디 갔습니까? 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 쪽 얘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 약간 약 17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역시나 조금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특히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 이상 빠졌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코스닥 시장이 정말 힘든데 버티셔야 됩니다. 큰 악재 상황 없고 오히려 IT 관련 실적주들은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 코스닥 중 업종 중 관련해서도 역시나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과 똑같이 뭐 IT 종합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 꾸준하게 매수가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인들 꾸준하게 코스닥 종목들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지더라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상으로 한 1520포인트가 바닥권이 520포인트가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걱정 없이 적극적인 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코스닥 지수가 520포인트가 이제 지지다, 마적 하방 경직이다라고 보신다. 김준현 멘토가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양승모 멘토가 지난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 부분에서 눌림 부분이 필요하다. 520포인트에서 530포인트가 분명히 정확히 맞추셨단 말이죠. 지금 오늘 코스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올라갔던 게 한 1%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2%대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오늘 변동성만 왔다 갔다 한 것만 따진다면 한 5% 정도 이상의 변동성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코스닥의 변동성이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물 영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 코스닥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디까지 빠지더라 혹은 어디까지 올리니까 매물 저항이 어디부터 생기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가벼워진 상태고 거래량 대금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계속 변동성 한번 매물 영역들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520과 530 그리고 530과 540포인트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가 있었죠. 네. 바로 왕이 기유한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차트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탑10 혹은 탑 20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요. 대부분 종목들이 정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도 깨진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셀트리온 혼자서 추세 깨고 그리고 혼자서 이제 그 단기 모든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520과 530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여주었던 517포인트가 마지막 저점 자리가 저점 자리이지 않았느냐라고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이 내일 어떻게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530포인트 그리고 그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일단 확정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북 리스크가 끝난다면 저는 코스닥 강세 계속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닥은 이제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여자친구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계좌도 아니고 종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인들이죠? 네, 그렇죠. 그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노로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 왕이 기하는 셀트리온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고 나서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역배열 상태이지만 그 지수 관련돼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바닥이다. 아니다. 진입을 해도 된다? 아니다. 좀 더 대기하자. 이런 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멘토분들은 지수 바닥 어디까지 체크를 하고 있는지 양승모 멘토. 네.
네, 바닥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1920포인트인데요. 현재 이 자리도 사실 바닥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 189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189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생과 연계지어서 본다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환율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환율 차트를 딱 놓고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전에 환율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수가 1050원이 바닥이다. 그리고 1117원을 넘어가면서 1143원을 넘어가면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1050원 그리고 1134원 이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경제적인 그 이론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지수는 하락으로 이어지고,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환율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자리는 환율이 1143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3원. 43원. 43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권이 환율에 있다라고 그냥 놓고 보신다면은 1143원을 돌파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90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1164원대까지 돌파를 강한다면은 오히려 1770포인트까지도 일단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1143원이었을 때 거의 네. 현재 이 시점이거든요. 네. 이때가 바로 지수의 지금 한 1930, 194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의 투매 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환율은 1164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1164원 자리가 1770포인트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 자리에서는 1900포인트 이하로 들어간다면 PBR 1배 미만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은 뭐냐면요. 주가의 청산 가치가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PBR 1배 미만인 지수의 상태로 내려갔을 경우에 지수는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면 일단 회복을 했다는 점을 일단은 감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일 뭐 여러 가지 뭐 돌발 악재가 나타나서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여행을 갔다 오거나 주식시장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가를 베팅해도 무관한 자리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순모 멘토는 유가증권 시장의 최하단, 이번에 바닥 저점을 체크하고 있는 것이 1890포인트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현재 이 부분에 특히 가장 크게 여러분들의 투자의 트렌드 쪽으로 체크해봐야 될, 장중에 체크해볼 거, 원달러 환율의 추이다. 1143원과 1164원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위로 슈팅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으로 시장 조정이 좀 커진다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원달러가 다시 꼬그라져야겠죠? 네, 저는 꼬그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일 멘토는 지수 바닥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 똑같습니다. 1920포인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역시나 뭐 PBR 1 근접하는 가격이라고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깨기 힘든 가격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도 외인들의 매도 브레이크가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차트상으로 좀 열어놓긴 했는데, 역시 주봉상 차트 흐름 봐도, 자, 이때가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큰 폭의 하락 겪은 이후에 주가 다시 서서히 이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인데, 바닥권 그러니까 1644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쫙 그어보자면은, 이 라인을 타고서 지수 자체가 흐름이 좀 움직여줍니다.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 2012년에도 나와줬었고, 또 한 번 2012년 말에도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지금 터치한 이후에 오늘도 다시 밑꼬리 달고 좀 올라가주는 흐름 나와주면서 한 번쯤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 기술적인 모양새가 좀 나와줬거든요. 이 포인트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맞췄던 가격대 192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조금 내일 좀 더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1920포인트 아래는 정말로 싼 가격이고 20포인트 부분도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더 빠지긴 했지만서도 코스피 지수 따라서 이제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포인트는 가장 지금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T 관련 업종들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버리지 않고서 최근에 매수를 외인이 그렇게 팔지만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포커스를 잡으신다면은 1920포인트 정말로 싼 가격, 기술적으로도 정말 매수하기에 좋은 가격이라는 거 지금 딱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우 멘토 1920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의 멘토의 의견과 함께 또다시 이제 여론에서의 우리가 레포트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920은 연중 부분, 그래 우리나라 역사상 저점 부분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양손 모멘토의 1890포인트 마지막 한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 혹시라도 발생이 된다면 지지력 나오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징글징글합니다, 솔직히. 예, 정부에서 뭐 부동산 정책도 4.1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도 효과도 지금 없고요. 또한 결국 이 두 번째 이슈가 징글징글하는 거는요. 당군 할아버지가 누군지 저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생 때만 잠깐 책으로만 접하셨던 분인데 용산에서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개발 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출자했던 건설주들의 줄줄이 지금 현재 익스포저, 즉 위험 리스크의 도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좌초 배경,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건설주의 파장이 과연 커질 것인가, 건설주 지금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김선우 멘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또 이게 사실상 6년 전 사업, 이게 뭐 올해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그래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엔 무산이 지금 위기까지 완전 무산이 된 상태까지 돼버렸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리스크를 떠안은 기업은 당연히 이제 코레일이 되겠죠. 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네. 8일 날이죠. 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이사회에서 해체 결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물산 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시작을 한 부분에 있어서 6년 만에 좀 백지화가 된 상태이고요. 코레일이 좀 3조 원대 현금 폭탄을 좀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순이익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조금 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 관련돼서 상장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종목 말씀드려보자면은 뭐 삼성물산이나 그다음에 뭐 GS건설, 뭐 현대사나 삼성생명 등의 대부분의 건설주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엮여 있는 것이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런 네. 생각을 드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살펴보자면은 그렇게 주가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지금 하락 부분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네. 영향은 없는 상황인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상황이 만약에 악화될 경우, 지금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씩 하락폭이 좀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 그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오히려 여타 다른 삼성물산이나 오히려 GS건설 같은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아직 없는 모습이거든요. 네. 하지만 GS건설을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GS건설이 좀 더 2, 3% 빠지기 시작한다. 그때는 용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건설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문제 약간의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폭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관련된 종목들은 최대한 5% 정도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서 좀 이따가 건설주 지금 살아나려고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지만서도 아직 재미 못 보고 있거든요. 요즘 좀 이 단기적인 악재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반드시 자제하자,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 3% 하락 부분 나면서 신저가 부분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는 게 유리할까요? 근데 또 GS건설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국내 이제 건설 회사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또 회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재미는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론이 나줘야 되거든요. 이 결론 난 이후에나 주가가 조금 반등을 주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순 모멘토는 건설주 파장 같은 의견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보십니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틀리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주라고 했을 때는 지수 트로이카, 그냥 지수 연동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용산개발 사업도 물론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벌써 시장은 이 부분들을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저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그 금리 결정 여부가 오히려 중요한 방향성을 좀 설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네. 용산개발 사업 파장보다는 지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 부동산 경기 화랑에 따라서 그 용산 개발 산업이 우리가 추진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사업에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랬죠. 그러면서 예. 늘어졌죠. 근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청산이 되면서 소송전과 또 사업 청산에 따른 이제 부동산 시장 여파들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다가올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그거는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풀어줘야 될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가장 큰 건설주의 직격탄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물산이 제일 큽니다. 제일 많은 투자금을 투자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삼성물산이 움직임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빠지는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지수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그 저항 구간대라고 보면은 사실 7만 원 구간대입니다. 사실 근데 이 7만 원 구간대에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찍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또 고점도 계속 올려나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용산개발에 대한 이제 그 여파보다는 오히려 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간다면 이 종목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김선희 멘토와 조금 다른 인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용산개발 사업 부분에 관련돼서는 선반영되었다,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무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완전히 무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결국 익스포저 위험적인 리스크가 도래되면서 지금 괜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섹터 하나가, 업종 하나가 같이 오른뺨 왼쪽 뺨 왕펀치를 지금 두 대를 맞았습니다. 금융권의 피해도 지금 막심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있는데요. 금융주 피해 정도 어느 정도, 주가 영향, STX 이후에 또다시 이 문제가 생긴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금융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약 한 2,300억에서 한 2,500억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악재인 상황이지만 이 충격 여파는 일단 완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사실 용산 그 개발 파고군에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뜬 금액이 약 한 1조 원 정도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출자금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금융 쪽에 미치는 영향은 약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수 트로이카 계속해서 같이 이제 엮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용산 개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수 경기 화랑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대책을 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낸 그 사업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세 개의 지수 트로이카 섹터가 묶여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금융권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크게 생각할 염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큰 종목들이 있다라면 일단 하나금융지 쪽에 약 한 400억, 우리금융 쪽에 뭐 180억, 뭐 작은 금액들 그 가지고 있는 최악의 경우 은행들의 경상적인 충당금이라든지 또 유가증의 감액 손실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금액들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용산 개발 부분에서 STX 그룹 이후에 두 번째 받는 익스포저 자체는 충격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건설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물산을 가장 탑픽으로 보십니까 혹시? 네, 지금 만약에 건설주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악재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오히려 강하게 치고 올라와 준다면은 건설주는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순모 멘토 같은 경우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주는 지금 현재 이미 무시해도 될 수 있는 악재일 뿐이다. 그 탑픽으로 삼성물산을 본다. 그리고 김선임 멘토 같은 경우는 건설주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빠져나오자는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선임 멘토, 금융주 쪽의 주가 영향 네. 어떻게 될까요? 사실 STX 이후에 또다시 맞거든요. 그렇죠. STX 맞았는데 STX는 뭐 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부도가 처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6월까지의 조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52억을 좀 내지 못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지금 사태가 진행된 상태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 여유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가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는 지금이 오히려 조금은 좀 매수 포지션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조금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 좀 찍어 드리자면은 네. 좀 관심 있는 은행주 중에 하나금융지주가 좀 굉장히 조금 양호해 보입니다. 뭐 실적 부분도 양호하고 뭐 수급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수급상으로 살펴본다면 역시나
기관들의 그냥 올 순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나가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지수의 영향 때문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의 매수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매수기에 뭐 지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관들의 지금 매수한 그 평균 단가 부분이랑 계산해 보면은 현재 가격이 아예 그냥 바닥 가격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턴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까지 갖고 있고 최근에 약간 지금 일주일 정도 횡보하고 있는데 네. 지수 영향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일 멘토가 용산 개발 부분 쪽에 부정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금융주의 영향력은 매우 많이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또한 STX 그룹 부분에서 두 방을 맞았지만 그 여파는 없다. 타픽 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좀 제시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개인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급등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시세를 좀 노리셨을 것 같은데요. 현대백화점이 동양매직 인수설이 추진한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관련주들 뭐 뻔히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관점 지금이라도 따라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관심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발성인지 김선일 멘토. 이게 그러니까 동양매직이라는 회사가 원래 상장이 돼 있던 게 회사인데 네. 2011년 9월 중순까지 상장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동양메이저에 옛날에 동양메이저 흡수가 된 이후에 이게 동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동양이라는 회사로 지금 상장이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지주사로.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상황 동양이라는 회사의 이제 매출 구조에서 이쪽 동양매직 쪽에서 매출 규모가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프리미엄을 좀 주자면은 최소한 인수 가격이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 당연히 이제 현금성 자산이 생기다 보니까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동양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좀 안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현대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뭐 LG전자나 교원이나 쿠쿠, 귀뚜라미 회사도 좀 잠재적으로 인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좀 매각 완료 시점이 좀 6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세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약간의 너무 가파른 상승은 최근에 조금 테마성 종목들 역시나 빠르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한 번은 조금 소량 정도는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김선일 멘토 한 100만 원 정도는 투자해도 되겠죠? 비중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비중 네. 중에 한 5% 정도만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비중 5%고요. 주생 김도영이는 딱 100만 원만 투자를 합니다. 아시겠죠?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양수모 멘토, 네. 동양그룹. 현대백화점이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동양매직까지 인수를 한다는 긍정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인수를 한다면은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현대백화점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향후 정수기를 비롯해서 이제 생활가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제 동양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놓고 봤는데요. 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주가의 자리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250원 정도의 수준을 보면요. 주가의 청산 가치를 같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청산 가치를 놓고 보니까 약 한 1185원, 이게 주당 순위까지 하니까 한 1230원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결국에는 1250원 결국 적정 주가 대비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거의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거래량도 한 1000만 주가 넘습니다. 거래량 엄청나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붙을 수 있는 개인 투자량 지금 싸그리 몽땅 거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M&A 재료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1,500원대까지 또 이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다면 일단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500원까지 향후적으로 수익을 10% 정도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양순모 멘토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이 1000만 주나 돼가 있고. 네, 거래량이 상당히 네. 좀 크기 때문에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저희 샘플러스로 오시면은 저를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건 샘플러스 누구나 다 알고 만나러 가면 요거 10% 수익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 잘 짚어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많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일 멘토는 하나금융지주 가면은 잡아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당당하게 젊은 피답게 자신 있게 자신의 전략과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막 개장이 좀 되었는데요. 다우지수가 현재 0.10% 상승 부분으로 출발되면서 14,627.69포인트로 출발이 됐습니다. 또한 S&P 500 역시도 0.15% 상승 쪽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여기서 아무래도 어닝 시즌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24%로 상승세로 3,229.96포인트로 출발되고 있다는 거 실시간 뉴스로 속보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금일장의 이슈앤토크까지 좀 살펴봤는데 두 분이 하단 지지로 1920포인트 정도를 PBR 수준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방 경직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과 모레가 가장 마지막에 폭풍 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